수도 타슈켄트, 인구 3,346만, 한반도의 2배 국토,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축구 경기가 많았던 덕분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의 나라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류 열풍이 강하게 불어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의 인기가 매우 높은데, 이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승인한 암호화폐 거래소 우즈넥스와 이몽, 간택 등을 제작한 드라마 제작사 코탑 미디어가 최근 한국 우즈베키스탄 합작 드라마 타슈켄트의 별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즈벡의 한국을 향한 관심은 놀랍게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미르지오예프 샤프카트 로마노비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한국을 형님 나라라고 부르며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DNA를 그대로 심고자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벡을 방문했을 당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꼭 좀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부처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도맡아 총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 관리청이라는 기관이 신설됐는데, 이 정부기관의 청장과 부청장 둘 다 고려인 출신입니다. 이들은 한국인의 똑똑하고 부지런한 성품을 닮아 대통령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네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호적 교류는 정식 수교를 맺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 28년째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층 더 강화된 관계를 형성해 교류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우즈벡에 진출한 기업은 약 800여 개로 연간 무역 거래액이 무려 27억 불에 달하며, 우즈벡에 투자한 국가들 중 한국은 최상위 그룹에 속할 만큼 상호 간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한국 교민이 약 1,900명이 체류하고 있고, 한국에는 우즈벡인 약 8만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역시 이번 사태 확산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최초 확진자가 3월 10일경에 발견돼 한국보다 약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늦게 감염 확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은 형님 나라이자 세계 표준이 된 한국에 방역 자문을 받고자 긴급하게 공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한국에서는 전문가 한 명을 급하게 파견합니다. 그 전문가는 바로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로, 최 교수가 우즈벡에 도착했을 당시는 총 확진자 수가 160명 정도로 시기상 이번 사태 초기에 해당했습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으나 당시 우즈벡에서는 방역 체계가 매우 취약해 국제선 일시 중단 등 국경 봉쇄 조치만 취한 채 나머지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점점 확산이 심해지더니 한때는 일일 확진자가 170명에 육박할 정도로 감염 확산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 교수의 방역 자문을 바탕으로 한 현지의 빠른 조치로 감염 차단, 조기 진단, 그리고 격리시설 운영 등 하나둘 방역 체계가 조금씩 잡혔고, 어느덧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대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27일 기준 우즈벡의 총 확진자 수는 1,887명, 사망자 수는 8명으로 기존에는 총 확진자 수가 최소 1만 명대는 갈 거라고 우려했는데 현재 2,000명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유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 확산세는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최 교수는 2주간 방역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한 예정보다 기간이 2주 더 길어져 4주간 현지에 머물며 함께 이번 사태 대응에 힘썼습니다. 심지어 최 교수는 일주일에 2-3회 대국민 브리핑에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현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곧 다시 한국으로 떠나야 할 최 교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 교수의 귀국길이 민간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우즈벡의 국경 봉쇄 조치로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이에 우즈벡 정부는 방역 체계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준 최 교수를 위해, 그리고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한국, 우즈베키스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자는 제안에 보답하고자 지난 26일 예외적으로 자국 항공사의 전세기를 특별 편성하여 하늘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특별 항공편 덕분에 최 교수뿐만 아니라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 192명과 미국 13명, 일본 16명, 호주 6명, 영국 3명 등 외국 국적자 50여 명이 함께 탑승하여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우즈벡이 최 교수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은혜를 갚은 것이죠. 외교부에 의하면 이 비행기는 지난 26일 오후 3시 4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고, 최 교수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에서도 호의를 베풀어준 우즈벡을 위해 이 비행기가 다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진단키트 2만 회분을 선물로 제공하고, 임상 관련 자문을 위해 또다시 전문가 윤승주 고려대 교수도 함께 우즈벡으로 날아갑니다. 한편 강재권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 대사는 이번 우즈벡 국가 봉쇄까지 뚫은 특급 의료 외교를 두고 보통 외교관
외교관이 5년은 해야 할 외교를 최 교수가 단 한 달 만에 해낸 느낌마저 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한국과 우즈벡 사이의 의료 외교는 처음이 아니죠.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 우즈벡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열었고 11월 25일 수도 타슈켄트에 이어 240만 명이 사는 우즈벡 제2의 도시 부하라에 힘찬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름만큼이나 힘차게 지어졌는데 우즈벡 정부가 무상으로 용지를 제공하고 그곳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내과 등 종합적인 진료과와 100개의 병상을 갖춘 우즈벡 최초의 한국 종합병원입니다. 물론 우즈벡 정부가 용지만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각종 까다로운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며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면허만 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현지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형제의 나라처럼 굳건한 관계를 지속하고 서로 도우며 이번 사태를 함께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경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후보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WTO 지도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세계 최대 무역국인 미국의 거부 의견을 투표를 통해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수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볼 것인지 두 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알라 두 후보가 결선에 올랐고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28일 두 후보 중 오콘조이알라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WTO는 회원국의 최종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사무총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유 본부장이 오콘조이알라 후보의 큰 표차로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TO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 회원국 다수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한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미국이 선거 절차 막판에 뛰어들어 혼돈을 가중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중단시켰다면서 즉흥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닌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고문은 일단 미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쿠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는 전체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거쳐 추천된 후보를 다음 달 9일 열리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승인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그전까지 미국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회원국 간 컨센서스가 도출되지 않을 때 최종 추천된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방법도 있다. 유 본부장 측은 29일 사퇴 의향 등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예외적으로 회원국별 투표를 통해 차기 사무총장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다. 겉으로 보이기엔 투표가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후의 핵 옵션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투표로 미국의 의견을 기각한다면 이는 WTO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을 공개 망신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만약 WTO가 이 사안을 투표까지 끌고 가겠다고 할 경우 미국에 대한 전쟁 선포로 여길 수 있다. 결국 WTO로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11월 3일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루퍼스 역흐사 전 미대외 무역위원회 회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유명희 사태를 핑계로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WTO 총장 선출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한 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WTO를 공식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999년 두 명의 후보를 각각 지지하느라 WTO가 쪼개졌을 때 해결책은 두 명에게 임기를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후보들은 임기를 반으로 나누어 사무총장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 후 새로운 규칙이 제정됐다. 2003년 세운 규정에 따르면 2위 후보가 자진 사퇴하거나 마지막 수단으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유명희 후보는 사퇴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투표까지 가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로이터는 미국이 투표로 WTO 사무총장을 결정짓는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이를 핑계로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29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경선에서 유명희 한국통상교섭본부장이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막판 판세의 윤곽이 드러난 것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피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사카이 마나부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회원국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선출 절차가 아직 계속되는 중이고 내달 9일에 일반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애초부터 유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작년 7월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과정을 이 후보가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는 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한일 간의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통신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카스노부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상 이유로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부연 설명을 통해 사실상 보도 내용을 인정했다. 주요국 간 이해를 조정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의 유지, 강화에 공헌할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하길 기대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번 WTO 사무총장 경선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되풀이해온 이의 입장은 유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이에 식민지인 아프리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일본 정부도 그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우리는 왜 후보 없냐? WTO 선거 계기 인물란 지적.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최종 후보로 남은 가운데 일본에서는 국제기구 수장에 도전할 만한 자국 인재가 없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일본인이 세계보건기구 비롯한 유엔 산하 15개 전문 국제기구의 대표에 임명된 것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세키미즈 고지 씨가 유일하다. 현재 중국 출신이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 4개 기구를 이끌고 있고 나머지 11개는 한국, 영국, 조지아, 싱가포르, 토고, 불가리아, 프랑스, 케냐, 핀란드, 에티오피아, 미국 출신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여러 국제기구를 이끌면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형성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 본부장이 선전하자 한국에도 밀린다는 위기감이 일본 외교가에 감돌고 있다.